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내년 5월 5일,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공식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 레고랜드가 되는 건데요. 과연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티격태격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의회의 김은석 의원,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의 오동철 운영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출연 고맙습니다. 자, 춘천은 물론이고 강원 관광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돼주길 바라는 마음이 참 큰데요. 네. 자, 개장 효과,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해서 그 효과를 두 분은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그 레고랜드 측에서 제시하는 그런 장밋빛 효과까지 기대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얼마 전에 춘천시에서 그 빅데이터 카드사 빅데이터 사용량을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춘천이 그 관광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네. 한 20대 이런 그 젊은 층에서 당일치기형 이런 관광이 그동안 고착화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레고랜드 또 이번에 내일부터 개장하는 그 사막산 로프웨이를 좀 계기로 이런 체류형 또 레고랜드가 2세부터 12살까지 그러니까 3, 40대 그 부모님들이 계시는 이런 가족 단위형 이런 관광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춘천시가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지역 경제에 낙수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오 위원장님께서. 예. 우선은 저는 기대나 이제 우려에 앞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사유적의 이 레고랜드를 만들어 놓고 어떤 경제적 효과를 논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거는 후대에 분명 평가를 받을 거라는 이게 겁이 좀 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걸 전제로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그 반성할 대목들이 있고 성찰할 대목이 있다 이 생각을 먼저 하고요. 네. 일단은 기대를 춘천 시민들도 가지고 있고 이 행정에서 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저는 기대적인 측면보다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내년 5월 5일에 앞서서 그 5월 5일에 개장하는 레고랜드의 어떤 효과를 앞서서 네.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유물 유적의 보존 제대로 되는지도 잠시 후에 좀 따져보도록 예. 하고요. 자, 우선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지표, 기대에 찬 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 좀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역이 1,600명, 그리고 춘천시에서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예상하고 있고 리조트 측에서는 450만 명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인접의 관광 지역도 또 각광을 받고 한로서 지역의 음식업, 숙박업 등이 연쇄적으로 참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춘천시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가장 큰 건 레고랜드를 찾는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와서 이제 얼만큼의 이제 이 비용을 쓸 거냐 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효과를 기대할 텐데요. 저는 구조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구조가 돼 있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고랜드의 최초 계획을 보면 안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네, 우선 네. 문제가 될 거고요. 아까 그 아나운서께서 이 관광객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냐? 네. 전혀 이게 어디도 없는 수치가 이제 450만이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KDI가 이 레고랜드의 관광객 유입 산출했을 때는 최대 182만이에요. 이것도 네. 40년 동안 가면서 계속해서 줄어가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3일 회계법인이라든가 이쪽에서 이 업체 측에서 산출한 거는 최대 280만 네. 이렇게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450만의 효과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테마파크에 250만 또 이 선사유적 공원에 250만에서 500만까지 이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나왔던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사유적 공원은 아예 착공도 못했고요. 네. 지금 허허벌판이잖아요. 나머지 시설들이 허허벌판인 상황에서 아예 이건 기대할 수 없는 수치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문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어쨌든 그런 장밋빛 그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카이워크장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좀 예를 들면 네. 그때도 이제 개장했을 때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오시기도 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경제적 효과들을 어떻게 상인들에게
가져갈 거냐. 아까 우려하셨듯이 네. 중도 안에서만 뭐 소비를 하고 가는 거라면은 우리 지역 경제에 효과가 없을 것이고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도 그렇고 지금 뭐 트램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 시내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을 또 만들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시내에서 발권을 시내에서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 정책이라든지 또 다양한 상권들인데 여기랑 들릴 수 있는 컨텐츠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0만이니 300만이니 이런 장밋빛 전망보다도 네. 좀 내실 있는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교통 영향 평가에 따르면은 그 공지천에서부터 춘천대교까지 또 교통 체증 영향인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역 경제 효과를 기대하려면 결국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시내로. 네. 지금 아까 스카이워크 말씀하신 스카이워크는 춘천시가 입장객들한테 입장권 금액만큼 춘천상사분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이 이제 지역에 풀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 레고랜드는 지금 레고랜드에 200만이 됐든 300만이든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춘천시나 강원도가 부담해야 될 대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통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램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곳에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돈들이거든요. 이거를 논의하기보다는 입장권을 판매할 때 발권을 만약 시내에서 한다면 더 좋겠지만 발권을 할 때 일정 부분을 지역상 상품권이라는 걸 지금 되돌려주는 구조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민간 업체가 하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이게 구조 자체가 또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춘천시나 강원도는 이 계속 뭔가를 기대를 하는데 이건 동상이몽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어쨌든 이 생각이 저는 이제 듭니다. 계기가 이제 예.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지나쳐가는 관광 코스였거든요. 근데 당일치기로 와서는 또그 소비력도 많이 없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레고랜드라는 테마 자체가 그 30, 40대 그 부모님들이 계시는 가족 단위형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올 텐데 여기서 레고랜드 안에도 이제 뭐 호텔이 있고 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조우바루 같은 경우도 외곽에 있지만은 시내에서 이제 호텔이나 투숙하시는 분들도 많고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하고 이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당일 가격이 워낙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젊은 이 엄마들이나 이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큰 건 맞죠. 네. 그것조차를 저희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레고랜드에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최대한 이 비용을 쓰게 만드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게 네. 문제거든요. 이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이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계들은 좀 인정을 하면서 예.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이 시내 곳곳에서 또 식사도 하시고 예. 이제 그 의암호 주변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이 계속 뭐 국가호수정원이라든지 이런 의암호에 와서 그냥 레고랜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에 적합한 관광 콘텐츠들을 좀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암호의 호수적 가치를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뭐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이제부터는 좀 기대를 알겠습니다.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설계하고 이제 네. 집행을 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자, 1년에 200만 정도 오게 되면 한 주에 한 40만 명이에요. 주말에는 한 10만 명씩입니다. 네. 교통에 대한 대책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려되는 점과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네.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통 영향 평가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그 공지천 사거리에서 춘천대교 입구까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지금 그 교통 안내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분산하는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서변대교 조기 착공에 대한 소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된다면은 2025년도 이제 개통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제2경 충북도와 연계해서 이렇게 그 분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양한 그 중도로 입장하는 다양한 뭐 수상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연계해서 그 교통량이나 분산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10,000명 정도 올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해질 부분이 이제 이게 주말에 몰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시민들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춘천시가 최근에 뭐 거의 10여 년 전부터 이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토요일 이동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토요일 날 시내 나가면 뭐
거의 러시아를 방불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인원이 온다면 이건 재앙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존에 춘천 오던 사람들까지 못 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거기에 더 한 발 나가면 지금 신북 지역이나 이런 쪽에 이제 주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까지도 고민해봐야 된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레고랜드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든가 어떤 장비 청사진을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뭐냐.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건 어차피 개장할 테지만 네. 결국은 춘천의 진짜 고민은 저기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네. 춘천이 자체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 네. 이거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좀 그 말씀해 그런 문제들은 좀 최상의 상황을 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200만이, 300만이, 300만이 온다는 전제 하에서 교통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준비들을 춘천시가 미리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물 유적에 관해서도 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